네, 이번 시간엔 바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인식을 하죠. 아, 이런 게 문제가 생겼구나. 우선 이 시점이 빨라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인식을 했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아직 여기까지는요, 컴퓨팅 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컴퓨팅 사고라 이 전 단계죠.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한다는 건 사고 전 단계예요. 일상적인 측면의 사고인 거지 컴퓨팅 사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컴퓨팅 사고는 뭔가? 바로 해결안에 대한 측면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원인에 대한 분석 매 시간, 매분, 매초 모든 상황에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다 버스를 놓쳤어요. 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막차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타고 가야 되나? 지하철을 타나? 택시를 타나?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인식, 원인 분석, 내가 다음부터 늦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고 전 단계.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자체를 컴퓨팅 사고로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배웠었습니다. 우리 그때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 이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만드는 게 바로 컴퓨팅 사고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 흐름을 자체로 알고리즘화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 것들, 이 전체 자체가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해결안, 옆에 있는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거.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어요. 예시도 드리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그냥 단순한 예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건 계속 얘기해 드렸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문제에 대해서 이 사고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적어도 꼭 감정적인 측면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세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우리가 늘 고려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 한 단계씩 가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하루 만에 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한 단계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해볼 건 바로 분해입니다. 분해. 자, 분해입니다. 분해의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 문제로 쪼개는 것, 분해하는 것. 흔히 말하는 우리가 로직 트리, 그러니까 논리적인 나무, 그러니까 마인드맵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 과제가 있으면, 주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쪼개는 거죠. 원인으로 쪼개고 또 근본 원인으로 쪼개고 각각에 대한 해결 과제로서 만들어가는 그 로직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논리적 사고력,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거의 다 복합적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뭐 1+1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돼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핵심 개념을 분류시키, 연역적으로 어느 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약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연역적으로 분류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머리에서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할 때 수학적인 측면의 논리적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특히 이제 공학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 측면 자체가 그냥 익숙한 패턴으로서 가는 측면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거 좀 중요한데 분해에서 많이 놓치시는 게 빠뜨려요. 특히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화를 딱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분명히 논리적으로 딱딱딱 A, B, C, D부터 Z까지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측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하기 싫거나 부정적인 측면은 좀 이렇게 빼버리면서 이게 전체 합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로직 트리로서 구성하는 방식,
이걸 바로 컴퓨팅 사고에서 이제 분해라는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분해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습을.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철수와 영희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철수와 영희 제가 적어놨지만 정말 옛날 사람들이군요. 네, 철수는 다음날 제출해야 될 과제가 3개가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영희는 다음날 제출해야 될 과제가 2개, B, C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2개의 과제가 같은 과제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같은 과제 2개를 협력해서 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철수는 3시부터 10시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있고 영희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선약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이며 이 시간은 과제를 풀 수 없습니다. 두 학생 모두 12시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1시간 과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협력할 경우에는 1시간 30분, 개인이 각각 풀 때는 2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이 두 학생은 과연 잘 협력해서 다음날 무사히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철수 영희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게 될 것이며 없다면 어떤 이유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철수 영희의 관점에서 시간대별로 할 일을 분할해서 정리해 보는 게 첫 번째 실습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죠? 뭔가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측면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러신 분 계신가요? 얘기를 듣자마자 뭔가를 적고 계신 분? 적을 때 문서로서, 그러니까 글자로 써놓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그림으로, 시간적인 그림으로 적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사고를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2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자, 이걸 분석함에 있어서 이 표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우선 구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철수와 영희에 대한 프리한 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올해 2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구분을 해서 프리한 시간과 개별 시간을 이렇게 구조화, 옆에 있는 그림처럼 구조화를 시켜봤습니다. 봤더니 2시부터 3시까지는 프리한 시간이었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영희만 프리한 시간, 6시부터 7시까지는 둘 다 안 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둘 다 프리, 8시부터 10시까지는 철수만 프리한 시간, 10시부터 2시까지, 12시까지는 둘 다 프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제를 혼자 하면 2시간이 걸립니다. 과제 2명이 같이 하면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든 2명이 같이 했을 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건 바로 이렇습니다. 자, 표를 펴시면 우선 과제 하나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공통적인 과제는 B와 C입니다. 그럼 C라는 측면에서 10시에서 둘 다 프리한 시간, 그리고 한 개의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2시간 이상의 프리한 시간이 연달아 있는 건 어떻습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이 텀밖에 없죠. 그럼 우선은 이 10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에 C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30분의 시간이 빌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30분의 시간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1시간의 시간을 만들어 보면 과제 B를 같이 할 시간을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10시부터 12시까지는 C와 과제 B의 일부분 30분 분량을 하고 선택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7시부터 8시 혹은 2시부터 3시의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과제 B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영희는 A 과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A에 대한 측면은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철수는 8시부터 10시까지가 프리한 타임이기 때문에 이 8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에 A에 대한 과제를 시행하면 되겠죠. 이걸 연달아서 번다고 했을 때 최적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보통 7시에서부터 12시까지 라고 했을 때 12시까지라고 했을 때 그럼 7시부터 철수 입장에서 보면 7시부터 B 과제를 진행하다가 8시부터 10시까지 A 과제를 진행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B의 못한 부분과 C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7시부터 8시까지 B 과제를 진행하다가 약속을 갔다 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못다한 B 과제와 C 과제를 하면 다 수행이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설명을 들어서 우리는 이해는 가지만 이걸 구조화하고 다 표로 나누고 어떠한 선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지 못했을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의 시간을 다 쪼개서 분해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사고에서, 컴퓨팅 사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해라는 측면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계획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별 일과 계획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취침 시간은 12시 30분, 저녁 약속은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입니다. 근데 저녁 약속 시간,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30분. 학교 과제는 3개를 진행해야 됩니다. 과제 A가 1시간, 과제 B가 1시간, 1시간 30분, 과제 C가 2시간. 각각 과제별로 드는 시간이 다릅니다. 과제는 집중해서 한 번에 진행 시 해당 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제 A는 1시간 내, 1시간의 시간 동안 딱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쪼개서 할 경우 30분이 추가됩니다. 과제 C 같은 경우에 원래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 동안 연달아서 하면 2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쪼개서 할 경우에는 쪼갤 때마다 30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하는 게 홈 트레이닝을 하루에 4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주말에 얼마 전에 끝났지만 이태원 클래스 본방사수를 10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늘 나를 원하는 남자친구와 통화는 늘 30분 해줘야 됩니다. 6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 지금 오후 3시 30분부터 취침인 12시 30분까지 이 구조로서의 오늘의 계획,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최소한의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최소한의 조건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제 제출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분해를 해 주신 다음에 활동에 대한 시간별로 구분하셔서 학교에 있는 ABC e-러닝의 과제란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체는 뭐 파일로 하시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텍스트 형태로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어떤 활동,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어떤 활동 이렇게 해서 3시 30분부터 어떻게 12시 30분까지의 그 활동 시간 한번 구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연습입니다. 두세 번 한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무조건 좀 편하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조건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적어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 사고력에 대한 방식, 프로세스를 숙지함으로써 보다 빠른 변화의 세상에 응대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3차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과제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제출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BC e-러닝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주차 교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